안녕하세요. 오늘 다들 신나게 쉬고 놀고 할 때인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별히 이 시간을 마련해주신 우리 병욱님과 주영님, 플러터 코리아 관계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플러터 한국에도 개발자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세션을 이렇게 모아서 같이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은데, 좋은 기회 감사드립니다. 네, 간단히 본인 소개하면요. 이제 한 6년 정도는 제가 안드로이드 개발을 계속 해왔고요. 그리고 2019년부터 제가 로플리라는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하면서 이제 플러터를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 차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깃허브와 메일 주소 여기 있고, 일단 뭐 질문하실 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믹신의 유래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 1970년대 하워드 캐넌이라는 분이 이제 리스프 개발을 하다가 이제 도입한 어떤 개념인데, 스티브스 아이스크림이라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이 개념을 그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제 바닐라 아이스크림에다가 쿠키 가루와 그리고 견과류 그리고 퍼치 같은 것들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먹을 수 있는 그 기능을 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는 믹스인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개념을 이제 언어의 세계로 가져온 거죠.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은 이제 bird라고 하는 어떤 클래스가 있으면은 여기에 뭐 fly 날 수 있는 기능, 먹을 수 있는 기능, 뭐 숨 쉬는 기능들을 별도로 구성을 한 다음에 이제 bird에다가 그 기능들을 붙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떤 기능을 넣거나 그 안에 있는 필드들을 이렇게 상속을 해서 넣을 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크게 있는데요. 1번이 다들 뭐 자바도 많이 써보셨을 텐데 상속이라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믹스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한데 이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부 이제 그 대상에게 주입을 시키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이네리턴스 상속은 이제 애니멀이라는 어떤 슈퍼 클래스가 뭐 브리스, 무브 그런 어떤 함수들이 있고 또 뭐 심장, 뭐 입 이런 어떤 필드들이 있으면은 이제 그것들을 상속한 벌드는 그 상위에 있는 개념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물려받게 되는 거죠. 대신에 제약은 하나의 슈퍼 클래스만 이제 상속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믹싱은 한 개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클래스들을 다양한 믹싱들을 하나의 클래스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또 조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상속을 하는 어떤 벌드가 있는데 그 벌드에 여러 가지 믹싱들을 또 붙여서 이 모든 것들을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뭐 짬뽕 하듯이 그냥 다 합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믹싱을 만드는 게 크게 두 개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앱스트랙 클래스라고 선언을 해서 일반적인 다른 자바나 코틀린 언어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앱스트랙 클래스라는 이 키워드가 상속을 위한 어떤 설계를 마련하기도 하고 또는 자바에서 말하는 인터페이스 자체를 앱스트랙 클래스라고 같은 이름을 써서 인터페이스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믹신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다트를 해보면서 실제로 이제 뭐 인터페이스라는 어떤 키워드들도 결국에는 어떤 클래스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인터페이스도 어떻게 말하면은 앱스트랙 클래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밑에 믹신이라고 명시적으로 키워드로 선언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위에 윙이라는 어떤 필드랑 그리고 fly라고 하는 메소드가 해당 클래스로 이제 주입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럼 두 개의 큰 차이점은 뭘까요? 이제 on이라는 키워드가 다릅니다. 네, 보시면은 여기 fly on workable animal 이렇게 돼 있죠. 이 두 개, 여기에 있는 기능은 먼저 특정 타입으로 제한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fly라고 하는 믹싱을 workable animal에게만 이제 with를 통해서 주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workable animal이 아니면은 이 fly라는 믹싱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아까 전에 그 뭐 예제에서 뭐 견과류는 바닐라 아이스크림한테만 뿌릴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뭐 초콜릿 아이스크림이나 다른 데는 뿌리지 못하게 이렇게 제한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워커블 애니멀에 제한을 했기 때문에
워커블 애니멀이 가지고 있는 필드들과 메소드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fly라는 함수 아래에 이제 work라는 이제 함수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워커블 애니멀의 안에 이제 work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네. 넘어가면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클래스 bird라고 하고 이제 with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이제 순서대로 여러 가지를 나열해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되게 단순하죠. 여기에서 약간 주의하실 점은 fly 다음에 it가 왔기 때문에 뒤에 오는 it가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fly랑 it가 똑같은 어떤 스트링 네임이라고 하는 어떤 같은 이름의 필드가 있다면은 뒤에 있는 it가 fly의 네임을 무시해서 오버라이드를 해버리고 그 네임에 들어가는 값을 it에서 선언한 값이 이제 덮어 씌워져 버려요. 그래서 믹싱을 사용하실 때 약간 주의하실 부분이 이렇게 이름이나 타입이 완전히 동일해 버리면은 컴파일 타임에서 확인하지 못하고 덮어 씌워지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활용법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스테이트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스테이트풀 위젯을 많이 사용하실 텐데 이제 보통 스테이트에서 제일 중요한 함수가 set state라는 함수잖아요. 그래서 set state 함수를 이제 바로 잠시만요. 이게 제가 마우스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 전체 화면에서는 마우스로 제가 표현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잠시 죄송하지만 화면을 잠깐 작게 만들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state라는 함수에서 여기 set state라는 이 함수를 보통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좋아요를 누르는 어떤 기능인 거예요. 그래서 좋아요를 누를 대상에 포스트 아이디가 있고요. 특별히 이렇게 믹싱은 그 앱스트랙트 클래스랑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인터페이스처럼 이제 스트링이 이미 존재한다고 이제 생각하고 선언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믹싱을 사용하는 곳에서 포스트 아이디를 어떻게 받아올지 정의를 오버라이드를 해주면은 이제 이 포스트 아이디가 생기는 거고요. 믹싱 입장에서는 스트링 get 포스트 아이디, 포스트 아이디가 우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는 로직을 짤게요라고 미리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s like 자체는 이제 필드는 결국에 쓰는 곳에서도 선언할 수 있지만 믹싱 안에서 그냥 필드를 들고 있게 하는 게 깔끔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필드를 선언하고 이제 내부에서 이제 좋아요를 어떻게 눌렀을 때 좋아요를 싫어요로 바꿀 수도 있고 취소하는 거죠. 그렇게 들어왔을 때 어떤 API 콜을 이제 서버에다 하게 되고 그 API 콜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바뀌었을 테니까 성공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제 그 값을 setState 함수를 바로 여기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믹싱 자체는 이제 setState 함수가 없지만 이제 on이라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이 믹싱 자체는 state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바로 모든 스테이트에 있는 함수들과 필드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선언한 믹싱을 사용할 때는 왼쪽에 포스트 스크린이 스테이트풀 위젯이고 여기에 이제 보통 화면에 포스트 아이디 정도는 같이 들어오죠. 여기에 오른쪽에 이제 스테이트 함수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링 get 포스트 아이디를 오버라이드해서 이제 위젯에 있던 포스트 아이디를 반환하는 식으로 만들어주면은 그러면 like 믹싱 안에 모든 API 연동과 어떤 로직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알아서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위젯에서는 아까 만들었던 like라는 함수를 호출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밑에 await like 이 함수를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좋아요 로직들이 만약에 여러 화면에서 이렇게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like 믹싱이라는 이 믹싱을 그 필요한 곳에서 재활용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코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통 로직을 믹싱을 통해서 설계를 하는 방법을 한번 공유드릴게요. 그래서 예로 인앱 퍼처스를 들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는 둘 다 인앱 퍼처스 개념 중에
한 번 사서 소모해버리는 컨슈머블이라는 개념이 있고, 이제 한 달마다 구독을 하는 서브스크라이브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걸 구현하다 보면은 인앱 퍼처스를 하는 로직 자체는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재활용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믹싱을 좀 활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잼을 1250개를 구매한다고 했을 때 이제 컨슈머블 로직을 먼저 타게 한 다음에 거기서 컨슈머블 로직에서 이제 각 네이티브에 있는 안드로이드 네이티브에 있는 인앱 퍼처스 팝업이 뜨면서 이제 구글 관련된 어떤 공식 팝업에서 결제가 진행되게 하고 그 결제가 잘 끝나면은 다시 컨슈머블 로직을 통해서 저희 회사에서 있는 서버에다가 구매가 잘 끝났어. 그리고 이 트랜잭션 아이디와 그런 토큰들을 통해서 밸리데이트를 하는 어떤 로직들을 이제 수행하게 되겠죠. 그리고 서브스크라이브 할 때도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중간에 인앱 퍼처스 기능 거의 동일하다는 어떤 가정이 있고 그거를 재활용해서 두 군데 로직에서 하나의 로직을 쓴다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GitHub 반숙남에 믹싱 노하우라는 깃 레퍼지토리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클론을 해서 직접 보시면서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제가 바로 VS 코드로 보여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레퍼지토리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이제 그냥 믹싱이란 개념이 어떤 건지 애니멀 이그젬플이라고 해서 동물을 가지고 아까 말했던 뭐 이트 플라이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실 수 있게 간단한 구성을 해놨고요. 그리고 저희가 플러터 개발할 때 몇 가지 어떤 그 예제들을 통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믹싱을 보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잼을 샀을 때 버이 잼 믹싱이 있죠. 여기 화면을 제가 좀 더 키우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버이 잼 믹싱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처음에 잼을 산다고 했을 때 유저가 잼을 사는 어떤 버튼을 누른 거예요. 그러면은 잼 사는 어떤 도메인 로직이 시작이 되고 네, 인앱 퍼처스 기능을 통해서 이제 네이티브 결제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이티브 결제가 진행이 될 때 중간에 있던 커먼 로직이 동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인앱 퍼처스 믹싱을 통해서 어떤 네이티브 결제가 진행이 되고 결제가 다 끝나면은 이제 success, fail 이런 어떤 값이 나오고 리절트로 돌려줍니다. 그러면 성공을 했으면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고 실패를 했으면은 이제 fail로 넘어가죠. 네, 여기서 사실 true, false보다 아까 전에 고도형님이 둘물머리에서 만들었던 그 이썰 개념을 더 사용하면은 더 멋있었을 텐데 약간 아쉽네요. 네. 여기에 이제 네, 인액 펄처스까지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서버로 전송하는 로직이 이제 리퀘스트 펄처스 네, 로직이 수행이 됐고 여기에서 이제 저희 서버로 회사 서버로 이제 전송이 되는 어떤 로직입니다. 동일하게 서브스크립션도 똑같이 서브스크라이브를 눌렀을 때 어떤 서브스크라이브 앞단에 어떤 로직이 수행이 되고 인앱 펄처스 네이티브 로직이 수행이 된 이후에 그 다음에 똑같이 저희 서버로 전송하는 로직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사용하는 쪽부터 제가 한번 다시 짚어드릴게요. 여기 버이 잼 스크림입니다. 여기는 이제 잼을 사는 어떤 스토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조금 더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위젯에서 제가 잼 사기 버튼을 누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찍히겠죠? 눌러졌다. 그 다음에 잼을 사는데 잼 1250개를 산다. 그래서 이게 어떤 프로덕트 아이디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함수가 이제 수행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버이잼 믹싱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구성을 보면은 인앱 펄처스 믹싱과 버이잼 믹싱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은 버이잼 믹싱으로 들어와서 아까 클릭이 일어난 이후의 직후죠.
이게 시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inApp purchase 네이티브 결제 로직이 여기서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행 로직은 inApp purchase 믹싱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믹싱의 구성을 보시면은 이 믹싱은 어디서 사용을 하고 있냐면은 inApp purchase 믹싱이 구현이 된 implement라는 단어가 구현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inApp purchase 믹싱이 구현이 된 곳에서만 너는 이 클래스를 쓸 수가 있어라고 여기 제약을 걸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inApp purchase 믹싱 안에 inApp purchase라는 함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 함수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inApp purchase 이 로직이 동작을 하게 되고 inApp purchase가 끝나면은 아까 전에 저희 서버로 보내는 그 로직이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눈으로 제가 앱으로 만들지는 않고 이제 콘솔로 보이도록 이제 작업을 해봤는데요. 버이잼 믹싱만 한번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버이잼 믹싱에 그 위젯의 버튼을 클릭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실행을 하면 이 로직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GitHub에서 클론을 해보시면은 이 로깅이 찍히는 순서를 보실 수가 있고 어떤 식으로 로직이 구성되는지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믹싱이란 개념이 다른 언어에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건 당연한 거고요. 이제 믹싱이라는 거를 조금씩 써보시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할 수 있겠다 이 감을 잡으시면서 이제 설계도 같이 해보시면은 정말 편하고 좀 안정적인 어떤 구성 설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라이브로 또 뭘 하려고 했었냐면은 사실 이걸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버이잼 자체가 아까 전에 서브스크립션이라는 어떤 메소드랑 내용이 거의 같아요. 거의 같아서 이 구성을 제가 리팩토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리팩토링을 하려면은 원래는 잼 구매를 했을 때 컨슈머블 로직을 먼저 탄 다음에 이렇게 인앱 퍼처스를 거쳐서 다시 리퀘스트를 서버로 보내는 이 순서로 했었는데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인앱 퍼처스 커먼 로직을 바로 수행하는 어떤 리팩토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은 지금 제일 앞단에 들어오는 게 버이잼이라는 함수랑 그리고 subscribe라는 함수였죠. 이거 두 개를 빼고 inApp purchase 믹싱으로 이 함수들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예. 함수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음, 뒤에 네이티브 연동이라고 계산을 하고 네이티브라는 함수로 이름을 쓰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버이잼이라는 이것도 이제 하나로 합치기로 했으니까 n 지울 거고요. 대신에 이제 어떤 구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엄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저희 인앱 퍼처스에 잼이 있고 서브스크립션이 있었죠. 그다음에 다트의 어떤 제약 사항으로 인해서 인엄 안에서 어떤 필드나 메소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익스텐션을 활용합니다. 인엄도 익스텐션을 쓸 수가 있고 on이라는 같은 키워드를 통해서 이 인엄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name이라는 필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잼인 경우에는 거의 잼을 리턴을 하고요. 그다음에 subscription인 경우에는
subscription을 리턴할게요. 네. 따옴표를 네. 네, 디폴트가 없어서 네, 에러가 나네요. 네, 린트 에러가.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어떤 필드를 정의를 해줬고요. 아까 전에 하나를 합치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타입인지를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subscribe라는 거 대신에 타입에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네임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앱 퍼처스 안에는 리퀘스트 퍼처스라는 함수가 없죠. 그러면은 이 함수가 있다고 정의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이 인터페이스는 아까 전에 이 리퀘스트 퍼처스라고 하는 이 기능을 쓸 수 있게 인터페이스 형태로 함수를 미리 그냥 정의만 해놓은 클래스입니다. 네, 그럼 일단 여기선 에러가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voidgem이라는 함수가 이제 없어졌죠. netpurchase라는 함수와 타입이 추가가 되었고 동일하게 subscription으로 바뀌었죠. 네, 이렇게 되면은 netpurchase라는 함수가 이제 이 믹싱 안에 하나로 합쳐졌고 이 안에서 분기가 되고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다시 아까 이렇게 나눠졌던 어떤 로직들을 또 하나로 이렇게 합쳐주는 이런 방식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발표에서는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요. 뒤에 마지막은 좀 쉽습니다. 네. 한 5분 안에 마무리할게요.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보통 일반적인 프로그래머들이나 저도 옛날에 항상 그랬었고, 이렇게 뭐 매니저를 만드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 매니저. 이게 생각하면은 실제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일들을 이렇게 위임하고 맡기는 거죠. 그럼 아까 전에 저희 같은 로직을 구현한다고 하면은 인앱 퍼처스 매니저가 필요하고 이제 이 매니저한테 버이잼 매니저라고 하는 어떤 연관 관계를 주입을 시켜주면서 의존성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 매니저는 버이잼이라는 기능을 쓸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전 거랑 차이를 보면은 아까 믹싱으로 있을 때는 이제 with 믹싱하고 두 개 이렇게 연달아서 두 개가 이렇게 버무려지는 형태였는데 이제 매니저를 통해서 만들면은 이렇게 필드가 하나가 추가가 되죠. 네, 크게 다른 점은 사실 없어 보입니다. 대신에 약간의 다른 점이 있다면은 어떤 관계 설정이 잠깐 다르겠죠. 이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다른 기능을 위해서 어떤 다른 디펜던시가 인젝트가 돼야 되고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인젝션이라는 라이브러리나 뭐 다른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수월하게 구성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대신에 이제 믹싱을 이제 여러 개를 이렇게 붙이다 보면은 조금 지금 이거는 이제 이 스크린 자체를 다른 데 사용할 일이 없어서 그런데 뭐 이 스크린이란 어떤 객체를 또 다른 클래스에서 뭐 상속을 받아 쓴다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구조에서는 약간 상위에 뭐가 있는지 잘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가려지는 어떤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요. 그때 뭐 이것도 그 상위에 들어있다면은 가려지기는 마찬가지긴 하죠. 그래서 차이점을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장점은 믹싱은 이미 변수랑 모든 함수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width만 선언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냥 레고처럼 기능들을 꽂아서 그냥 쓰면 돼요. 그런데 매니저 같이 오브젝트를 만든 경우에는 생성해서 들고 있어야 되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생성 전에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주입해서 그런 의존성 관계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믹싱은 또 다른 로직과 연동될 때도 이제 떴다 붙이면 돼서 또 쉽습니다. 네, 단점은 제일 앞단에 말씀드렸던 오버라이드가 문제인데요. 이제 되게 보편적인 필드명 있잖아요. 뭐 스트링 네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썼을 경우에 그 네임이 중복이 되면서 오버라이드 되고, 이제 기존의 로직들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변수 메모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변수 메모리를 여러 가지 믹싱해서 같이 쓰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믹싱 밖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의 이제 메소드들이나 변수들만 이제 퍼블릭으로 열어주고, 다트에는 이제 프라이빗이라는 이런 키워드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변수명 앞에다가 프리픽스로 언더바를 붙이면은 그게 프라이빗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프라이빗을 붙이는 어떤 습관들을 좀 가지면 좋습니다. 그리고 온 키워드가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만드는, 이제 각 개발자들이 만드는 어떤 클래스 객체가 아니라면은 불편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예로 들어서 제가 스테이트를 믹싱을 쓰고 싶은 거예요. 스테이트를. 스테이트 아까 전에 라이크 믹싱처럼 스테이트 믹싱을 쓰고 싶은데, 이 믹싱에는 특별히 어떤 데이터라는 값이 들어있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스테이트라는 거는 다른 프로젝트, 플러터 프로젝트의 어떤 소스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수정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은, 중간에 연결다리를 하나 놓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스테이트를 이제 익스텐드 확장을 해서 이제 상속을 받아가지고 이제 앱스트랙으로 만드는데, 이제 이 새로 제가 만든 어떤 이름의 클래스가 특별한 기능을 가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것도 믹싱으로 구현했는데, 이제 글로벌 데이터라는 어떤 전역 변수를 가지고 있게 만들었고, 이 전역 변수 안에는 이제 글로벌 데이터라는 게 들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친구는 만들었을 때 글로벌 데이터 스테이트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은 제가 원하는 형태의 어떤 스테이트 변한 업그레이드가 된 어떤 스테이트를 제가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레이지 필드 초기화 방법인데요. 사실 믹싱만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그냥 일반 클래스나 일반 코딩 하실 때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코틀린이나 다른 언어들은 레이즈라는 것을 문법으로 아예 만들어줘서 되게 편하게 쓸 수가 있는데, 이제 다트는 레이즈라는 아직 문법 자체는 없고 다른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간단히 소개시켜서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스테이트에 다양한 믹싱들을 너무 막 한 10개도 붙이고 20개도 붙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각 어떤 믹싱들이 이제 구성이 되면서 각 필드들이 뭐 30개씩, 40개씩 만약에 들어있다면은 한 200개의 어떤 필드들이 생성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초반에 뭔가 메모리가 확 올라간다거나 약간 이런 성능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붙을 때 얘가 생성이 되면서 쫙 생기는 게 아니라 각각 필요할 때 불렀을 때만 그때그때 생성이 되도록 나중에 생성되게 이렇게 하는 방법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메모리 문제뿐 아니라 최초에 생성이 될 때 만들어지면 안 되는 약간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getX라는 어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면은 이미 스테이트라는 어떤 그런 스테이트풀 위젯 안에 스테이트가 생성이 된 이후에 빌드가 되고 어떤 객체를 만들어야 정상으로 동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레이지를 쓸 수 있습니다.
일단 간단한 두 가지 방법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get터라는 문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아까 전에 get 문법을 몇 번 썼는데 이제 프라이빗 필드로 언더바 글로벌 데이터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밖에서는 이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실제로는 얘가 어떤 데이터의 메모리 주소가 되고 이제 get 함수를 밖에서는 이제 이 글로벌 데이터라고 호출을 하면은 이제 그냥 필드겠지 하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돌려주는 거는 이제 원래 메모리 주소 얘를 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메모리 주소에 null이라고 돼 있다면은 이제 그때서야 초기화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은 이 믹싱을 사용하는 클래스 입장에서는 생성을 할 때는 아무것도 초기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다른 함수나 다른 어떤 로직들이 글로벌 데이터를 필요로 할 때 얘를 딱 부르면은 그때 널인지 체크를 해서 생성을 해주고 돌려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레이지하게 이닛이 되는 겁니다. 사용할 때 보시면은 이제 뭐 애프터 레이아웃 미싱 이런 걸 제가 많이 쓰는데 이제 글로벌 데이터에 접근을 이때 나중에 하게 되는 거죠. 생성된 시점이 아니라. 그러면 이 글로벌 데이터에 접근하는 딱 시점에 이 함수가 호출이 되면서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생성이 되면은 다시 널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만들어진 걸 재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이지 이밸류에이션이라는 어떤 라이브러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pubdev에 검색해 보시면 쓸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레이지라는 어떤 큰 개념으로 안에 제네릭으로 제가 원하는 어떤 타입을 넣어주고 실제로 호출이 되었을 때 어떻게 생성을 하는지를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은 아까 전 했던 거랑 동일한 어떤 로직으로 한 번만 생성을 하고 나중에는 재사용해서 계속 쓸 수 있게 됩니다. 대신에 사용할 때는 .value라는 어떤 값을 통해서 레이지 안에 있는 이 데이터를 꺼집어 내셔야 이제 제대로 동작을 합니다. 네, 정말 좀 다들 힘드셨을 텐데요. 들으느라고. 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네, 들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은, 아래 메일로 네, 연락 주세요. 네, 아래는 그 위키에서 참고한 레퍼런스입니다.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병우님 이어주세요. 네, 발표하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